초등 저학년은 아직 어리니까 공부 천천히 신경 써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당장 3학년이 되면요,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의 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3학년부터는요, 국어, 수학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영어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제대로 공부 습관을 잡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초등 1학년, 2학년은 이 3가지 습관만 잘 잡아주면 고학년이 되어서도 공부 습관이 잘 자리 잡히고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바로 이 3가지는 공부 루틴 만들기, 그리고 연산 연습하기, 마지막으로 읽기 습관 만들기입니다. 제가요, 15년 동안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또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도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이 3가지만 아이들이 잘 자리 잡아도 충분히 중학년, 고학년 되어서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3가지 방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방법을 잘 알고 아이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공부 루틴 만들기입니다. 사실 초등 저학년 친구들이 고학년보다 훨씬 바빠요. 왜냐면 저학년 친구들은 피아노 학원도 가야 하고요, 태권도도 가야 하고, 혹은 미술 학원도 가기 때문에 예체능 활동을 하다 보면 좀 더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제가 어머님들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 때도 아직 우리 아이는 어려서 지금 이렇게 몸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 또한 너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3가지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체능 활동을 하면서도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아이가 예체능 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한테 너무 긴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공부 시간을 정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를 주시면 더 좋습니다. 흔히들 공부는 머리보다 엉덩이 힘으로 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도 좀 동의하는 말인데요.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앉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저도 그러다 보니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지를 시켰어요. 예를 들면 한자 학습지를 시키면 아이들이 한자 연습을 좀 하잖아요. 부모의 바람은 아이가 이 한자 공부를 하면서 한자를 익히는 것이 부모가 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한자 학습지를 매일 풀기는 하지만 이 한자를 전부 다 암기하거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야기했어요. 뭐하러 시키냐, 돈 낭비, 시간 낭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루틴을 만들려면 아이도 뭔가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앉아서 한자를 써보고 연습하는 게 꼭 단순히 반드시 이 한자를 익히라는 의미보단 앉아서 공부하는 힘을 좀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요, 앉아서 꾸준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친구들은 중학년, 고학년이 되어서도 긴 시간을 앉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3학년이 되어서 단원 평가를 보고 시험을 본다고 의자에 앉아서 긴 시간 동안 문제를 풀게 하면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부터 너무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부터 매일매일 꾸준히 앉아서 어떤 공부든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연산을 매일매일 풀게끔 도와주는 것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교육업에 오래 있다 보니 영어나 수학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요. 고등학교 원장 선생님께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로 초등학교 때는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수학을 풀 때 정확하고 빠른 계산 능력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중등 수학, 고등 수학 하면서 점점 어려워질 텐데요. 이때 개념을 다 이해했어도 사소한 연산 실수로 문제를 틀리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초등 때만큼은 제대로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이한테 연산 학습제를 계속해서 풀게끔 했는데요. 꼭 이거는 학습제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좋은 연산 문제집도 너무나도 많고요. 대신 이걸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산 문제집을 매일 두세 장씩 풀도록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몰아서 푸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는 6학년인데요. 지금도 연산 문제를 풀게끔 하고 있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이 연산 문제를 계속 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 때는 이렇게 연산 연습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읽기 습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학습의 기초는 읽기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수학 문제도 읽어야 풀 수 있고요. 사회나 과학도 교과서를 잘 읽고 이해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한국어 독해 능력이 부족하면 영어도 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아이들이 문장이 다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독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읽기 능력은 전반적인 성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요, 책 읽기가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씩 미뤄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저학년 때 유명한 여러 영어 어학원을 다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한국어로 된 책들을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건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도서관에 가서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골고루 읽어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요. 일단 제가 먼저 추천드려보고 싶은 것은 초등 1학년, 2학년 교과서의 뒷부분을 보시면 책 속에 수록된 작품 목록이 같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책들을 미리 좀 구매하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요. 교과서는요, 보통 그 책의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넣어둔 경우가 많아서요. 책의 전체 내용을 교과서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미리 읽어본 경우에는 수업하면서 나 이거 봤던 내용인데? 라고 하면서 수업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책은 특히 저학년은요, 읽고 끝나기보단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어머님들도 너무 바쁘잖아요. 책의 전체 내용은 중학년, 고학년 돼서도 다 같이 읽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고학년 책들은 뭐 300페이지까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도 바쁘신 와중에 그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저학년 책들은 좀 가볍고 재미있어서 어머님도 함께 읽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고요. 가벼운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확인하는 질문은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도 느낌적으로 이거 내가 테스트 받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등장인물이 기억에 남았는지, 엄마는 뭐가 재밌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정말 대화처럼 나누다 보면요. 아이도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습관이 좀 길러지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읽기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이가 유아 때부터 가장 신경 쓴 게 바로 읽기인데요. 중학생, 고등학생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지만 결국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읽기 능력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 혹은 초등 고학년이라 하더라도 늦지 않았으니 꾸준하게 아이가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초등 저학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학습 태도, 습관이 좀 달라지게 될 텐데요. 이 방법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공부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 학원 다 끝나고 저녁을 먹고 나서 몇 시부터 한 20분 내지 30분 동안 연산 문제를 풀어보게끔 하면 되겠죠. 그리고 책 읽기 시간도 정해서 아이가 매일매일 연산과 책 읽기를 꾸준히 하면 이 친구는 기초학습 태도는 단단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아이가 혼자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오늘 하루 뭐 며칠 했다고 해서 자기한테 딱 체화돼서 스스로 하기라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꾸준히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아이의 공부 습관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획표를
목표를 짜고 꾸준히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실천해보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작은 실천이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도 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함께 계획을 짜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아이의 학습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